최겸님 강의에서 먹지 말라는 거를 좀 약간 스트릭트하게 지키고 난 다음부터는 가려운 게 없어졌어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이번 주는 아침에 스무디를 한번 쭉 먹어보고 화장실이 얼마나 편한지를 한번 수아가 한번 지켜보면 어때? 먹어봤더니 너무 부드러운 거지. 화장실에 갔더니. 근데 그 캡사 할 때 3주 있다 유나한테 이거 확실하게 돌아오는 거 느꼈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두 분도 너무 좋은 분들인데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정말 도시에서 보이는 거랑 다르다.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생기 있게 되게 편안하게 자기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두 분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는지 또는 어떤 걸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전하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 입장으로 가장 좋은 상황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사랑받고 안정한 상황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숙하고 나랑 어렸을 때 그 상황 안 있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으로 잘못하는 가능성 되게 높아요. 우리한테 어렸을 때 여러 상황 안 줬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 되게 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쪽으로 육아에 대한 애들 커지는 것에 대한 되게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잘못하는 것 되게 또 많고, 근데 계속 노력, 우리 애들한테 더 좋은 부모 모습 보여주는 거 이거 좀 되게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우리 개인 상황 있고, 그리고 유나 우리 첫째 딸 태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알게 됐던 것, 유나 자폐 스펙트럼 도로가 있다는 다이그노스 우리 진단 받았어. 몇 살 때였어요 그게? 만으로 6살 때. 만 6살? 생각보다 좀 뒤쪽이네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항상 뭐가 느꼈어. 의심은 좀 했어요. 유나 다른 애들랑 뭐 비교 안 하고 싶었지만, 근데 보면서 뭐가 좀 다르다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우리 고모 이것도 뭐 독일 갈 때마다 우리 고모네 집도 가고, 그리고 고모 한번 하셨던 얘기, 유나, 영숙하고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 아빠 역할 하면서 고모 했던 말씀 되게 많이 기억해요. 그리고 좀 이거 그때 하셨던 말씀 맞는 부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확실하게 느껴요. 왜냐면 우리한테 유나 없었으면, 첫째 딸로 없었으면, 유나도 자폐 스펙트럼 안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 부모 역할 그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잘 하는 상황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유나 덕분에 우리 항상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게 그냥 더 좋은 모습 언제든지 보여주는 거 힘이 좀 많이 모이면서 그런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뭐 지금도 뭐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자녀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싫어, 안 할 거야,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왠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얘기를 언제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유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식이요? 보통의 뭐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엄마들은 많이 먹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왜
초보 엄마들은 막 이유식 막 열심히 만들어서 한 숟가락 딱 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저한테 왔는지 모르지만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먹어도 돼. 왜냐면 그 아이의 의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1시간, 2시간 막 씻고, 뭐 이렇게 찌고, 뭐 이렇게 갈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갖다서 한 숟가락 싹 줬는데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안 먹겠대. 먹지 마. 너 지금 이거 안 먹고 싶은가 봐.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나는 솔직히 다 잘 먹어요. 아,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잘 먹는데 수아는 살짝 편견이 있어요. 편식을 해요. 감각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차려주면 어떤 날 제가 좀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유식 때 그렇게 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막 1시간, 2시간 서서 막 열심히 이렇게 딱 만들어서 딱 내놨는데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엄마 이거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해주면 엄마도 아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수아나 뭐 유나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음식을 아침에 먹는데 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아침이 다 틀렸어요. 각자 식단이 네, 달랐어요? 각자 다 틀렸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아는 뭐 누룽지를 먹고 싶다. 그럼 수아는 누룽지 먹고 유나는 뭐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럼 과일 먹고 닐스는 그때 또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하면 다른 거 먹고 저도 또 그러니까 4명이서 한 자리에 있는데 다 틀려. 근데 보통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죠 당연히. 그냥 내가 해준 거 그냥 다 이렇게 딱 먹고 딱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친구가 와서 나는 이거 오늘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딴 거 먹고 싶어 하면 야 그냥 먹어 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래 그 다른 거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후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다른 거 먹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훈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연습 같은 거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네.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할 느끼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며칠 전에 수아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요새 뜨개질을 하고 있거든요. 뜨개질을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수아가 자기도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얘는 왼손잡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고. 근데 뜨개를 가르칠 때 나는 왼손으로 해본 기억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르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 하는 거를 얘한테 가르쳐 줬는데 얘가 또 곧잘 오른손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이거를 어떤 걸 하든지 처음에 길들이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저희가 외식을 아예 안 하는 집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밥 준비하는 거 귀찮을 때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좀 밖에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은 적도 이제 있지만 이제 먹을 때마다 항상 만족스럽진 않았어. 그냥 나의 편함이 만족은 되지만 속의 불편함은 외식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몸이 피곤하고 속이 편한 게 나을까, 아니면 손이 편하고 몸이 불편한 게 나을까를 선택을 해서 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1월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그때 제 강의요? 예, 깨달았던 거는, 근데 이제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밥을 해 먹였을 때 이 아이들의 반응과 외식을 했을 때 오는 이런 반응을 좀 열심히 저는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혹시나 뭐 설탕이나 밀가루,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들의 뭐 피부 상태라던가 이런 심리 아니면은 행동, 말투 이런 게 달라지는 거를 저는 조금씩 느꼈어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아는 아토피가 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이제 피부 밑바닥에 있긴 있을 건데, 근데 저희가 유제품, 설탕, 뭐 나쁜 기름, 최겸님 강의에서 먹지 말라는 거를 좀 약간 스트릭트하게 지키고 난 다음부터는 가려운 게 없어졌어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11월부터 지금 해독 스무디를 아침마다 먹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애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주잔 작은 사이즈로 맛 한번 먹어봐. 먹을만 한지 아닌지. 알로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알로스 안 넣고 대신에 저는 과일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사과랑 맞아요. 뭐 바나나 이런 거 넣어서 이제 비율을 조금 처음에 이제 맛있다라는 맛있게. 거를 느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야채랑 이렇게 해서 갈아서 주고, 이거를 이제 점차 늘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유나는 처음부터 잘 먹었고, 수아는 이제 조금씩 양을 늘렸다가 어느 날부터는 나 이거 왜 먹어야 되냐, 먹기 싫다고. 그런데 얘가 또 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화장실 갈 때마다 힘들어해요. 근데 지켜보는 엄마로서는 그거를 진짜 빨리 해결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아침에 스무디를 한번 쭉 먹어보고 화장실이 얼마나 편한지를 한번 수아가 한번 지켜보면 어때 해가지고, 얘는 논리가 통하는 애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그렇게 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부드러운 거지. 화장실에 갔더니 또 먹기 싫어서 또 이제 뭐 엄마 다른 거 줘 해가지고 다른 거 먹으면 또 며칠 지나면 또 화장실에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아침에 스무디를 먹는 거가 너무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아까 수아가 했던 말처럼 처음에는 조금 익숙해지기까지 어렵지, 익숙해지면 괜찮아 라는 말하고 너무 일맥상통이 돼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애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나도 이 생각 못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아침에 이제 얘네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스무디만 먹으면 좀 힘들어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소금 차를 이제 주고, 수아는 한 조금 마시고 유나는 한 컵을 아예 마시고. 진짜요? 유나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소금차를. 그러고 나서 스무디를 이제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서 다른 걸 줘요. 과일을 준다거나 고구마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같은 거, 이제 얘네가 원하는 거. 그 전날 뭐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었던 거를 좀 남겨놨다가 아침에 한 번 더 데워준다거나 하니까 스무디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훨씬 적어졌고, 그리고 이제 맛을 평가해요. 엄마 오늘은 달아. 오늘은 먹을만해. 뭐 넣었어? 그래서 되게 저도 주면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먹을 거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않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먹으면 분명히 좋은데 먹기 싫어하는 눈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엄마도 밥만 하면 편해. 근데 봐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야채 씻고 찌고 갈아가지고 주기까지 얼마나 귀찮아.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너네가 하루의 컨디션이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몸 안에 이제 쌓여있던 이런 중금속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역할이 있어. 그래서 엄마는 귀찮아도 너네가 마셨으면 하고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싫다는 표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나? 왜 우리 딸? 그랬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였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느꼈던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 만났을 때 내가 이 친구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바른 자세로 음식 흘리지 않고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이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면 기분 좋고 안 받아들여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죠, 당연히. 매일 어렵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기했던 것 우리 그 diagnosis 진단. 그 자폐 진단 우리 받았을 때 우리 영국 갔었어. 그 영국에서 이거 받으면서 그 다음에 그 도시 가까이 다른 친구는 저한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 뭐 며칠 가고 그 친구들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그 결과 나왔을 때 영수 너무 다운됐고 그 친구한테 갔는데 확실하게 그 친구 자폐 있는지 없는지 뭐 근데 그 가족에 대한 이 수제도 꺼내 본 적이 있었어. 그 친구 자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면서 그리고 자폐에 대한 뭐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자폐 있다는 거 뭐 거의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사는 스타일 보면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컴프로마이즈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항상 사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사람 그 음악하고 큐레이팅 하면서 그렇게 그 생활하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으로 가 있는 상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제가 우리 딸에 대한 어떤 걱정할 필요해. 그거 자폐 스펙트럼에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그냥 유나 이거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 원하는 거 뭐 어떨 때도 찾을 수 있고 이거 그래서 유나한테 이런 자리 우리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좀 자기 원하는 것 찾을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생각 있죠. 근데 그래도 뭐 우리도 이런 일반 생활 부모 입장으로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빨 안 닦으면 아니면 이빨 닦는 거 1시간 걸리면 또
이거 계속 이해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정말 힘이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 고모 얘기했던 대로 유나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 있다는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 유나 덕분에 우리한테 배울 것 너무 많았어. 아마 유나 우리한테 없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는지 이 질문 스스로 우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냥 언제 쉴 수 있는지, 언제 이거 할 수 있는지 그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좀 인생에 피곤한 것 그냥 이거 넘어가고 싶은 마음 되게 큰 것 같은데 매일마다 챌린지 하나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어떻게 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거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영수 나랑 우리 인정했던 거 우리 인생 끝까지 배워야 되는 상황이 있고 계속 배운다. 예, 그리고 또 계속 배우고 싶고 이 인생 끝까지 우리 어떻게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우리 상황 때문에 생각하는 것 시작했고 이것 따라서 우리 살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 그 건강이라는 자체 우리 뭐 먹는지 운동하든지 뭐 어떻게 매일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삶 보내는지 뭐 운동하면 그거 위해서 힘이 생기고 잘 먹으면 힘이 생기고 이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에요. 예전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 생겼을 때 제가 되게 쉽게 나쁜 음식, 좋은 음식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나한테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영숙 설명했던 대로 제가 음식에 대한 어떤 선택할 때 내 몸 이 방향에 저 방향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이거 스스로 경험하는 부분,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이 나누기 이거 저한테 이제 it doesn't work.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애들한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것 우리 2번 이 집에서 전체적으로 갭스 다이어트 실험해봤어. 그래서 거기 애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거 따라가는 모습 봤을 때 또 우리 애들 너무 대단했어. 애들 이거 따라가는 행동 너무 대단했고 근데 어떨 때도 자기한테 이런 리밋 되게 확실하게 느꼈어. 근데 우리 입장으로 우리 애들 특히 유나 첫째 차프 스펙트럼 자기 상황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거 보면서 이것도 포기하기 어려웠어. 우리 그냥 원래 먹는 대로 다시 노력하는 거. 왜냐면 우리 딸 대부분 생활하면서 힘든 모습만 보여요. 에너지 없고 그리고 집중력 없고 그리고 둘째도 괴롭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도 많이 없고 좀 애기도 하기 싫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먹는 것만 바뀌면서 얼마나 이 상황 좋아지는 거 보면서 부모 입장으로 이 먹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 너무 힘들게 만드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가 지금 다른 애들랑 놀면서 자기한테 되게 복잡한 상황 나타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대적으로 이 먹는 방식 바뀌면서 이 아이 훨씬 더 행복하고 에너지 많고 자기
원하는 것도 갑자기 할 수 있고 왜 제가 이거 스포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면서 그래서 좀 그 먼저 여기 안에 이 집 안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행복한 상황만을 그것으로 바깥에 나가는 것 아니 저한테 이거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갭스할 때 어떤 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수아는 아토피가 사라졌고 거의 한 3일 안에. 유나에 대한 유나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나는 판단력이 되게 깔끔해지고 그냥 일반적인 식단을 했을 때는 계속 뭔가를 계속 먹고 싶어하고 자기의 리밋이 어딘지 몰라서 양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었는데 그 갭스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냉장고를 여는 횟수도 거의 줄어들었고 그리고 딱 식사 때만 식사를 하고 우울한 부분만이 없어졌고 우울이요? 우울한 약간 우울한 느낌이 네. 없어졌고 그리고 이 웃음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자기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기 상황 어떻게 느꼈을 때 이거 갑자기 표현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 자폐 스펙트럼 사람들에 대한 생각했을 때 이런 공감 능력 되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갭스 할 때 3주 있다 유나한테 이거 확실하게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우리한테도 되게 놀랐던 것 딱 4주 동안 갭스 다이어트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학교 가다가 시작하면서. 거기 급식실에서 다시 급식 예, 다시 점심 먹었는데 원래 있었던 상태로 다시 그 행동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부모 입장한테 이거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미 한번 이거 뭐 제가 유나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 나 그냥 우리 딸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I want her to live to her full potential. 그래서 이거 못하면 부모 입장으로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우리 유나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 좀 되게 되게 많이 하는 중이에요.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는 이제 느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속하기가 지속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그 아이가 학교도 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이 환경이 여기에 되게 어려운 상황?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는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음식만 먹고 요리할 때마다 다섯 채로까지 이내로 그렇게 5가지. 그리고 이거 먹을 때마다 할 수만큼 교환하고 할 때마다 바꾼다고요? 팬을? 조리 도구를? 아니 종류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당근이랑 양파를 먹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 식사 때는 그걸 빼고 다른 새로운 재료. 근데 그 소금으로만 요리했던 의미 다른 그 영양 예를 들면 이런 마른 영양들 마르면서 그 곰팡이 생기는 사체 되게 높아서 노력할 수 있는 거 그 관련하는 거 좀 아예 빼는 거 제가 최대한 노력했어요. 제한하는. 조미료나 향신료에 있는 그런 곰팡이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거죠. 그 닐스가 옆에서 요리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먹어도 살 수 있네. 먹을만 하네. 그런 걸 보면서 뭐 제가 막 요리할 때 조미료를 막 엄청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써봤자 간장 뭐 이런 알룰로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줄이고 했더니 소금만 남는 거예요. 후추도 안 쓰고? 네. 근데 그게 음식이 되더라고.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런 식으로만 또 아이들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미각이 되게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되게 예민해지는 느낌?
그래서 밖에서 먹으면 간이 너무 센 거죠, 이제. 너무 달거나.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최대한 소량의 조미료, 그러니까 소금으로만 요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미 이제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건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그 신기한 것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영숙 아까 그 얘기 건넸는데 그 유나 그 항상 냉장고 가고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대한 이런 욕심 되게 많고 그리고 좀 끊임없이 먹고 그래서 우리 유나한테도 자주 얘기했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진짜 배고플 때 좀 더 먹고 근데 한번 뭐 배고픈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뭐 자주 얘기했지만 저도 계속 빨리 먹고 있었어요. 되게 빨리 먹고 그리고 제가 어린이니까 이 빨리 먹는 거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히 먹으라고 아니면 먹기 전에 3번 깊이 호흡하고 근데 제가 그 먹는 습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먹는 것 시작했을 때 좀 그 장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는 습관 시작했을 때 어떨 때부터 제가 스스로 천천히 먹는 것 시작했어요. 인지하지 않고 그냥 제가 저한테 이제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도 거의 할 필요 없고 이 식단을 하면서 최대의 수혜자는 가족이 아닐까. 닐스도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쇼템버가 없어졌어요.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거. 그러니까 기분이 감정 기복.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내가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갑자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뭐 싸운 적도 많았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온화해진 거예요. 닐스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하고 그래서 저렇게 많이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거 느꼈을 때 중간에 그리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식단을. 왜냐면 평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3주간은 쌀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갭 3주 할 때. 아니야 갭스 말고 이 식단을 할 다른 거? 때도. 닐스의 제거 식단. 이거 거의 갭스 비슷한. 그래서 쌀을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당연히 설탕 안 먹고 나쁜 기름 안 먹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 식재료랑 이런 게 너무 극히 제한이 되니까 옆에서 보면서도 안타깝지만 스스로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좀 심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그리고 닐스가 좋아지는 게 옆에서 이제 내가 느껴지니까 이거를 안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닐스가 너무 음식하기 힘들면 내가 해줄게 하고 해줄 때도 있고 서포트가 너무 중요하다. 가장 중요했던 것 예를 들면 가족 안에 사람들 이 사람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거 하는 거 어려워요. 맞아. 근데 영숙 입장으로 제가 어떤 길이 다니고 있는 것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여정이 있는지. 제가 뭐 장에서 문제 있는 것 이거 되게 뭐가 확실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쪽으로도 되게 확실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거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숙면 문제 장이랑 연결되는 것 이거 제가 스스로 나한테 알게 됐을 때 영숙 내가 했던 생각도 믿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나한테 정말 되게 큰 도움이 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 영숙 이거 아니야 이거 다른 문제 뭐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제가 더 혼란스럽고 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모르는 거. 그리고 이거 저한테 되게 큰 프로젝트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울 것 저한테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일찍 계속 뭐 건강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건강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아예 안 마시고 뭐 이것 사람들한테 이미 건강이라는 사실 그리고 뭐 야채도 잘 먹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사체 사람들 이 사람 건강한다 이 사람 진짜 건강한지 안 하는지 뭐 그리고 뭐 어떤 생각도 하는지 뭐 스트레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운동하는지 뭐 건강이라는 자체 되게 컴플렉스해요. 근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거 되게 쉽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건강 노력하는 거, 이 건강이라는 사체로 따라서 사는 것 이거 저한테 아마 라이프타임 프로젝트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과 자녀의 식단은 어때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거의 이제 스무디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고기하고 야채 위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먹으니까 닐스랑 저랑은 그런 식으로 먹고 사골 그러니까 육수 같은 표 거. 육수로 뭐 야채하고 네. 밥이랑 그리고 이제 저녁은 밥이랑 되게 심플한 야채. 예를 들어서 뭐 그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뭐 들기름하고 소금으로만 무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양배추랑 사과랑 얇게 썰어서 그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는다거나. 근데 이제 정말 고마운 건 애들이 그걸 또 먹어요. 불평 안 하고. 진짜 잘 되게 잘 따라와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런 불만을 안 가져주니까 너무 고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동의하지만 누가 먹는 것보다 누구랑 먹는지 이거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먹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이 식탁에서 아침, 점심, 저녁 여기 먹는 거 이거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뭐 누가 먹으면서 따라 묻으러 다니고 자기 방도 이거 규칙적으로 우리 집에서 안 되고 여기서만 먹어야 되나? 여기서 식탁에서 먹는 거.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이거를 공감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직 생활 30년 가까이 하셨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였대요. 너 저녁밥은 부모님이랑 몇 번이나 먹어 일주일에?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 자체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저녁을 같이 먹을 시간이 진짜 극히 드물었대요. 그랬는데 그나마 자기한테 되게 좋았던 건 자기 친한 친구 어머니가 되게 저녁을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 어머니가.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선생님이 그 친구네 집에서 밥을 이제 자주 먹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집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가죽공예도 하고 뭐 그림도 그려서 뭐 전시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구 어머니가 손으로 뭘 하는 걸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해주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특성도 닮아간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외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왜 너는 성격이 이래부터 시작해서 왜 행동을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먹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뭐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을 보고 주는 음식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음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져서 그게 저는 그 말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제가 좀 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결국 좀 어려운 게 어떤 메뉴 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잘 먹거나 애들이 잘 먹는 것 또는 하기 쉬운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요새 와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국밥? 국밥이요? 국밥. 평범한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살짝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기를 미트박스라고 온라인에서 대용량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살 때 좀 많이 사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날 하루만 이제 시간을 그냥 투자를 하면 한 달, 두 달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갈비탕에 들어가는 그 뼈와 그 살 붙어 있는 그 부위를 거기서 한 번 사면 뭐 13kg, 15kg가 와. 엄청 많네요. 네,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거기서 사냐면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뭐 키로당 뭐 5천 얼마, 6천 얼마 이래요. 그러고 그라스펫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목초우. 네, 목초육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뼈를 이렇게 소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물에 한번 담궈놨다가 핏물을 빼고 한번 살짝 끓이고 그 물을 버리고 이제 좀 씻어서 압력솥에 1시간 정도 삶으면 뼈 육수랑 그 고기가 이렇게 잘 우러나와서 그게 분리가 돼요.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그거를 육수랑 그 고기를 대강 잘라서 거기다가 데친 얼갈이 배추나 아니면 그냥 배추 그냥 넣고 끓이다가 소금 간만 해서 대파 넣고 그냥 먹이는 거예요. 아까 고온고압으로 할 때 뭐 다른 향신료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냥 생으로. 그 전에는 왜 우리가 왜 육수를 낸다라고 하면 이런 강박이 있거든요. 뭐 소금도 넣어야 될 것 같고 후추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월계수잎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양파, 당근, 대파 뭐 이런 거 막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끓여도 이상한 맛이 아니에요. 고기가 좋은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라스펫이라서 잡내가 많이 나지 않고 약간 그라스펫으로 된 그 목초육은 약간 특유의 약간 냄새가 있기는 하지만 요리하면서 거의 많이 날아가요. 겸이 아까 물어봤잖아. 그 애들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네. 근데 영숙 입장으로 요리 너무 잘하니까 그 애들 위해서 뭐가 만들어도 거의 다 좋아하는 잘 먹고 있는데. 저도 사실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맞아요. 다 맛있어요. 내가 그 아빠 입장으로 네. 아빠 음식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 엄청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빠 음식 좋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같이 요리하는 같이 거야. 요리. 애들이랑 같이 한다고? 왜냐면 애들 같이 아니면 스스로 요리하는 것 거의 다 좋아요. 다 먹어요. 자기가 요리한 거니까. 왜냐면 제가 요리하는 스타일 그냥 냉장고 열고 뭐 있는지 축축축 그냥 섞이는 거야. 그래서 영숙은 좀 그 레시피 거에 따라서 뭐 좀 되게 미리 어떻게 하는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근데 애들 이렇게 막 이거 다 섞이는 거 엄마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좋아 안 하지만 근데 나랑 이렇게 막 이거 다 섞이고 이렇게 요리하게 되면 이것도 좋아요. 프리스타일. 네, 저는 네. 약간 FM. 그 프리스타일 내가 스스로 했던 프리스타일 요리 애들한테 주면 안 돼요.
근데 같이 했던 프리스타일 요리 아. 애들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음식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만든 것, 이 음식 만지는 것, 맞아. 이거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 거기 어떤 맛들은, 그리고 그 비율,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우리 애들 요리하는 것 시작해 물론 뭐 소금 엄청 넣고 아니면 기름 엄청 넣고 그래서 제가 유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올리브로 숲 아니면 뭐 이거 그래서 좀 올리브 숲이냐고? 이런 거 다 배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식재료를 자기가 씻고 썰고 네. 볶고 하는 과정에서 둘째는 편식이 살짝 있다 그랬잖아요. 야채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자기가 하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주말 가끔씩 애들 요리하고 있는데 자기 자기 요리하고. 뭐 아침 식사 아니면 가족 위해서 아침 식사 만들고 그래서 그 수아 대부분 요리 시작하기 위해서 메뉴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날 어떤 요리 나오는지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는 나는 늦잠도 자고 싶고 하니까 애들한테 주말에는 너네가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수아는 이런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1번 뭐 과일 샐러드, 2번 누룽지, 3번 계란 스크램블, 뭐 4번 뭐 해가지고 디저트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써놔요. 오늘 우리 나올 요리야 하면서 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맞아, 맞아. 오늘의 코스 요리처럼 보여준다고? 맞아. 그렇게 해서 다 해줘요 그걸? 네 그걸 차려줘요. 다 한다고? 야, 뭐 유나랑 원하는 수아랑 것 둘이서 선택하고 같이? 아. 그래서 최고다. 그렇게 시작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요새 와서는 조금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이 할 때는 너무 신나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자기가 다 해주면 애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런 대접을 하게 해주고 받는 것도 맞아. 교육이고 그게 네. 아이들이 뭔가 재미를 느끼는 맞아. 제가 봤을 때 이 부모 입장으로 이 자리 같이 있는 것, 뭐 영수는 뭐 제가 그렇게 주말에 늦게까지 안 자니까 제가 애들랑 여기 있으니까 누구 영숙이든지 내가이든지 아니면 같이이든지 여기 함께 있으면서 애들 이거 알아서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애들 놔두면 여기 우리 이 자리 없으면 재미없어요. 부모 입장으로 그 베스트 그냥 옆에 있고 그 어떤 코치처럼 그냥 애들 어떤 질문했을 때 뭐가 필요할 때 거기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여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 거기부터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관심 없어지고 이것저것에 대한 관심 없어지고 그래서 좀 저한테 물어보면 저 입장으로 이런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치 입장으로 옆에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 커플이라서 또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그 집은 학원 안 보내도 되겠네. 이렇게 되게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냐고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학원은 보내진 않아요. 학원은 보내진 않고 애들이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한국말도 이제 3가지 언어를 하는데 돌아보면 왜 얘네들이 영어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를 돌아보면 저희가 여행을 좀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좀 길면 한 달, 뭐 3주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면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영어하는 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영어를 하면 좀 편리하네 라는 그런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와 있었는데
말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노출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더니 영어가 되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공부를 강요해 본 적은 없어요. 둘째 같은 경우는 네. 유나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수아가 이제 유치원을 다닐 때 학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서 공부 못할까 봐 자기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한테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학교 가서 배우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뭐 가르치면 좋죠. 가르쳐 주면 뭐 아이가 지금 배우고 싶어 하니까 가르쳐 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모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수아가 천천히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밌게 배우면 좋겠다. 호기심을 가지고 해서 기다렸는데 얘가 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4월인가 5월 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학교 가서 배우니까 더 재밌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쉬웠어. 네.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남겨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고. 그런데 집에서조차 뭐 너 수학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얘가 뭔가를 궁금해해야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베이킹을 독학을 했는데 한 번도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 학원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더 오랫동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뭔가의 길을 딱 정해주고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는 우리 아이 의사 시킬 거야. 뭐 시킬 거야. 근데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 아이가 의사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좀 지켜봐 주는 거, 좋아하는 게 뭔지 만약에 이 아이가 알아차리면 그때 서포트 해주는 거, 그거가 제가 아이한테 하고 싶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또 제주도 잘 왔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든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영숙했던 말 여기 꺼내면 사람들도 뭐 못해도 어느 정도 이해돼요. 여기 있는 다른 부모들도 동네에 사는 사람 이런 거 좀 의사소통돼요. 근데 서울이었으면. 서울에서 이거 그냥 벽이랑 외계인. 얘기하면 좋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예비 부부든 지금 부부든 이미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든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아.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영숙 이런 거 어떻게 잘하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많이 믿어야 될 것 같아. 스스로를 믿는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좀 뭐 소셜 미디어 때문에 정보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요새. 그래서 chatter 되게 많아서 주변에서 내가 봤을 때 어떨 때 사람들 내가 스스로 어떤 결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영숙 저랑 우리 스스로 하는 거 믿지 않으면
포기해야 될 상황 되게 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뭐든 하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깨닫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왜 제가 요새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나의 어렸을 때 삶을 계속해서 나는 어땠나라고 되게 많이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서 좋은 엄마라는 그 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엄마, 뭐 좋은 와이프, 뭐 좋은 동료,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냥 나라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너는 잘하고 있다. 나는 그 얘기를 스스로한테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남편이나 아이들 옆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내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최겸이 우리한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있으면 성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 만났죠. 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할 텐데 그 영숙님께서 제 오프라인 강의에 오셨었고 2023년에 그때 7월쯤이었나요? 7월 1일. 오셨었고 그때 기억나요. 그때 마지막에 강의 끝나고 Q&A 시간에 이제 오른쪽 앞에 여기 다 남으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영숙님이 그때는 제가 영숙님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남아서 질문을 막 하셨는데 질문이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특별한 아이인데 그 친구와 관련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여쭤보셨고 저는 그때 제 지식이 모자라고 근데 갭스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모자라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닐스한테 메일이 와서 닐스가 또 알고 보니까 되게 뛰어난 영상 감독이었고 닐스가 저한테 같이 이런 걸 같이 할 작업이 있으면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메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인연이 시작돼서 제가 여기 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한 5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완전 너무 편안하고 저 스스로도 마치 뭐랄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긴 했지만 그 부모님은 또 자신의 삶들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시고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어떤 가정의 어떤 사랑 이런 걸 다 크고 남의 집에서 같이 느끼는 느낌?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이 집 보면서 나도 내가 불완전한 부모일지라도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는 게 너무 엉망이고 너무 지옥 같은 곳일 때가 있어도 이 공간에서 아이를 내놓고 같이 뭐랄까 그런 존재로 살아보고 싶다는 딱 열망이 딱 들더라고요. 보시는 분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로서 쉽지 않은 거 많은데 또 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좋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오늘도 맛있는 밥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